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고 포항제철소 침수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난 것은 포항 냉천 범람이 원인이 됐는데요. 태풍이 지날 때마다 범람하는 냉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천 범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태풍이 포항을 지날 때마다 냉천 주변은 잠겼고 태풍 흰남노는 너무나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근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들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강폭을 넓히고 바닥은 더 깊게 파달라고 요구합니다. 폭이 이렇게 좁은데 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좀 강을 지금 주차장 만들고 했는 자리 이런 걸 파내고 해가지고 좀 넓게 좀 만들어 달라. 즉 통수 공간을 넓혀달라는 것인데 경주와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형산강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주 안강읍의 홍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강 하구의 강폭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하구 좁은 지역의 강폭이 지금보다 50m가량 더 넓어집니다. 포항 냉천도 형산강처럼 하류를 확장하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초 포항제철소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냉천의 물길을 하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트는 도강 사업을 하면서 강 하류의 폭이 상류보다 좁아진 데다 바다로 이어지는 하류의 경우 진행 방향 왼쪽엔 포항제철소, 오른쪽엔 OCI가 자리 잡고 있어 하천을 넓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하류를 무작정 넓힐 경우 만조시 바닷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냉천교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 서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분 준설과 함께 방호벽을 높게 쌓고 물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과 교량들을 손보는 쪽으로 복구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교량이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주변이 쓸려나가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마트 앞 냉천교는 교량의 길이를 더 늘리고 다리빨이 낮은 인덕교는 인근 원용교 수준으로 교량 높이를 높여 물 빠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교량 신설 구간에는 파임 현상이 유달히 더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들어오는 물의 양과 교량을 통과한 물의 양의 차이 때문에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올파가 되는. 또 이번처럼 냉천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물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사댐을 건설하는 것도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총 저수량 476만 세제곱미터, 높이 50m, 길이 140m의 항사댐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유속이 빠르고 바다에는 만조가 겹치다 보니 침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사댐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냉천 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포항제철소가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철강업계 복구를 지원하고 수출입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철강협회 등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구 상황과 철강제 수요 현황,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이번 회의에서 복구 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구성되는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냉천 지류인 용산천 인근에 포항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을 거의 직각으로 변경했습니다. 무리하게 수로를 바꾼다고 주민들이 강하게 지적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이번 태풍에 마을은 초토화됐습니다. 예전 하천이 흘렀던 자리에는 2년 뒤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천 지류 용산천이 지나는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집들이 지붕만 남기고 통째로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태풍에도 용산천이 범람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미, 그리스 태풍, 모든 태풍이 와도 동네 물 찬 역사는 없습니다. 마당에 그제 한 20-30cm 찼지. 이번 범람은 용산천 수로 변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수로 변경은 작년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행됐습니다. 냉천에서 마을까지 일직선으로 흐르던 이 수로는 아파트 부지 외곽을 따라서 직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태풍 때 유속이 거세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이곳이 수로가 90도로 꺾인 지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센 물살 탓에 이렇게 수로 벽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로 변경 공사 당시 포항시는 범람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홍수량을 예측해서 하천폭을 넓혀 놓았으므로 하루에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장담은 무책임했고 마을은 어김없이 침수됐습니다. 포항시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수로 변경 사업만 계속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을 했지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허가를 내준 문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물길을 변경하면서 저지대 마을 주민들은 외면당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아이파크 때문에 이 지대는 전부 저지대가 된 거예요. 더 저지대가 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약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작년부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주민 의견을 묵살한 포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교육부가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학교 3곳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포항 대흥중학교와 남성초, 인덕초등학교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 46억 9천여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오늘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기계 전문 정비 인력 지원 및 태풍 피해 폐기물의 호동 매립장 반입 허가 등을 요청했으며 방제, 배수 시스템을 보강해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철강공단 내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는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복구를 위해 단체 행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보도 자료를 통해 포스코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침수 피해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포항지부도 국가적 재난인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와 집중 교섭을 통해 2022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흰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체납액도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 지역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9월이 납기인 재산세를 6개월간 연장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3개월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또 10월에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 복구 완료 시까지 연기할 계획입니다. 경북 대표 특산물인 가을송이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만큼 최상품은 30만 원 선으로 저렴합니다.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린조합 공판장에 갓 수확한 송이가 밀려듭니다.
혹시라도 상할까 송이를 소중히 감싼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등급을 나누는 손길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첫날 봉화 공판장으로 들어온 송이는 모두 116kg,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가량 더 들어왔습니다. 가뭄이 길었지만 지난주 태풍으로 비가 적잖게 내리면서 초반 송이 생육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송이 농사의 성패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밭이 그럼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조금 마른 것 같아요. 버섯은 온도하고 습도가 첫째 관건인데 온도는 지금 많은데 수분이 습도가 조금 모자라는. 봉화는 초반 수확량이 나쁘진 않지만 경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작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경북 송이 공판 현황은 3,100여 톤, 1만 톤에 달했던 지난해보다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다행인 건 송이 수요가 몰리는 추석이 올해는 빨리 지나면서 가격은 낮게 형성됐습니다. 1kg당 1등급 낙찰 가격은 봉화가 39만 원, 문경 31만 원, 청송은 25만 원 선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가 수확 시기여서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추석이랑 겹쳐서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지금은 추석이 지나고 송이철이 와서 가격이 작년만큼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이제 좀 비가 와야 되거든요. 2, 3일 간격으로. 한편 경북 전역엔 오는 토요일부터 비가 예보됐고 비가 그치고부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 비교적 알맞은 생육 조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영덕군이 주최하고 송이 생산자 협의회가 주관하는 영덕 송이장터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영덕 군민운동장과 영해 사랑해요 영덕 휴게소에서 운영됩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산림조합 공판량 기준 28톤의 송이를 생산해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영덕 송이장터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면서 송이 채취 농가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흐린 하늘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에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과 경북 동해안에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도 흐린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포항과 경주, 영덕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4호 태풍 남마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지금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난로로 혼란한 틈을 노려 포항 수해 지역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56살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포항시 남구의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25대에서 현금 11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통한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영일만항에서는 오늘 이집트로 중고차 수출을 위한 첫 시범 운항에 나섰고 1회당 중고차 1,500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영일만항은 2010년 평택 공장에서 생산된 쌍용 자동차와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마스다 자동차를 반제품 형태로 분해 후 컨테이너에 넣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한 적이 있지만 완제품 형태의 자동차를 전용선에 선적해 수출한 건
2009년 개항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7일까지 주민복지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씩 16명에게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금은 소득 증대나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돼야 하고 자기 자본 투자율이나 동거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포항에서 수거한 태풍 쓰레기가 12,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은 매립장에서 나머지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 600톤은 영일만 산업단지 내 임시 적판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응급복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수해 쓰레기는 당분간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이나 법원이며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종자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금리로 융자합니다.